이번 시간은 듣기 제1, 2부분 11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대화 및 긴 대화로 주제는 관용어, 의미를 파악하라.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도 요령껏 보자. 지문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보기를 먼저 빠르게 살펴봐야 하는 점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공통된 소재가 있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요령을 연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어 표현과 동의 표현을 알아두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용어는 단어 본래의 뜻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글자 자체의 직접적인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관용어라는 의미 자체가요. 관자가 습관할 때 관자고 사용할 때 용자예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건데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의 그 본질적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대화에서 언급하는 관용어 표현은 똑같이 보기에 제시되지 보기보다는 보기에 똑같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동의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용어를 정리해두고 의미가 같은 동의 표현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략 PT 밑에 보시면 PT팁에 관용어 빈출 표현을 제가 쭉 모아두었습니다. 관용어 빈출 표현과 함께 그의 동의어, 그의 반의어들을 잘 익혀두신 후에 듣기에서 관용어가 나오고 보기에 관용어의 동의 표현이 나오면 정답을 잘 맞추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관용어 표현을 묻는 질문 유형을 파악하자. 첫 번째 봤더니 根据对话 대화에 근거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关于你的 여자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你的是什么意思 여자의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男的是什么意思 남자가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용어 자체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의미 파악,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뜻을 파악하게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확인하신 후에 그럼 같이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1, 짧은 대화입니다. 보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缺乏个性 개성이 부족하다. B번에 背景暗 배경이 어둡다. 주연의 人物 인물이 不突出 돋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太抽象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엇이 응답될지 여러분들 듣기 지문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一，张教授，您觉得这幅画怎么样？整体来说还不错，但美中不足的是背景有些暗。问：男的认为那幅画有什么缺点？ 자, 여러분 정답 잘 들으셨나요? 관용어 표현도 나왔고요. 똑같은 보기 표현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B번이죠. 정확하게 들으셨나요? 같이 듣기 대본 확인하겠습니다. 여자가 언급합니다. 장教授, 장 교수님, 您觉得 당신이 생각하기에 这幅画怎么样?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整体来说, 전체적으로 말하면 还不错,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단, 그러나 전환관계접속사죠. 그럼 뒤에 상반되는 내용이 따라와야 돼요. 美中不足的是 5개의 T는 背景有些暗 배경이 약간 어둡네요 라고 표현했어요. 일단 여러분 5개의 T라는 표현에 美中不足라는 표현이 여러분 관용어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았던 것이 뒤에 바로 背景有些暗이라는 보기와 똑같은 표현의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B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5개의 T는 배경이 약간 어둡다는 겁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질문 보겠습니다. 男的认为 남자가 생각하기에 那幅画 그 그림은 有什么缺点 어떠한 결점이 있는가?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이 부정적입니다. 뭔가의 단점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문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대화는 어떤 그림에 대한 남자의 의견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생각하는 그림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서 美中不足 관용어죠. 바로 5개 T, 즉 결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어서 배경이 어둡다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B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긴 대화죠. 자, ABCD 보기부터 확인할게요. 男的当过厨师 남자는 요리사였습니다. B번엔 女的口味清淡 여자는 입맛이 싱겁습니다. C번엔 男的开过酒吧 남자는 술집을 운영했었고요. D번엔 女的 여자가 很会做菜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무엇이 정답될지 여러분들 듣기 지문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二，你在网上搜什么呢？这么认真。我想学做菜，正在找菜谱呢。做菜？我可以教你。
对呀，我差点忘了，你以前是厨师，那我可要拜师学艺了。问：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자, 여러분 정답 확인하셨나요? 역시나 예제 2번도 딱히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난이도 중상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관용어 표현도 들렸지만 역시나 관용어 뒤에 설명을 나타내는 보기 표현과 같은 의미의 정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A번 난 너当过 厨师 남자가 요리사였다라는 표현과 여자가 언급했었던 니 이첸시 厨师 당신은 이전에 요리사였죠 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직접적인 단어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그럼 같이 듣기 대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언급합니다. 你在网上 당신은 인터넷상에서 搜什么呢 무엇을 찾고 있나요? 좀认真 이렇게 열심히도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얘기하기를 我想学做菜 저희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正在找财富的 저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레시피를 찾는 중이었어요. 做菜 요리요. 我可以教你 제가 당신께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죠. 对呀 그러네요 맞네요. 我差点忘了 제가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요. 你以前是厨师 당신 이전에 요리사였잖아요 라고 언급했죠. 그쵸? 나 그러면 我可要 제가 我可要拜师学艺的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잘 배우도록 할게요. 스승님으로 여기고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질문 나옵니다. 건지对话, 대화에 근거하여 다음 내용 중 정确, 정확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차디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라는 관용어적 표현도 나와있지만 뒤에 중요하게도 이전에 주시 요리사였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으니까 정답이 A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이 각각 있습니다. 지문을 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상황을 구분해서 들어야만 하며 마지막 질문도 남자에 관한 것인지 여자에 관한 것인지도 주의 깊게 들어봤어야 했어요. 왜? 남녀 간의 대화잖아요. 이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남자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여자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어서요. 인물 관련 문제일 경우 이렇게 관용어적인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잘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여자가 예전에 요리사였던 남자에게 요리를 배우려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말 중에 我差点忘了의 차디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차디아는 관용어로 뭐뭐 할 뻔하다의 의미입니다. 뭐뭐 할 뻔했다는 의미 자체가요. 했다라는 내용은 아니죠. 할 뻔했으니까 하진 않은 거예요. 그쵸? 여자는 남자가 이전에 요리사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디아 왕라 잊을 뻔했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답이 A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보기 내용은 대화에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A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제를 끝으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전략 PT 내용 보기를 요령껏 보자. 관용어 표현과 동의 표현을 꼭 알아두자. 그 다음에 질문에 근거하여 남녀 성별을 잘 익혀보자 라고 했던 것들 잘 익혀보시고요. 또 하나 PT팁에 나오던 관용어 빈출 표현과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표현을 익히신 후에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분으로 장문 독해 질문에 알맞은 정답 찾기. 주제로는 주제, 제목, 목적, 포인트를 찾아라.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독해 3부분에서 질문의 유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항으로 내려가서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유형에 맞게 전략적으로 질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제, 의도, 목적을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주목하자. 글의 주제는 보통 글의 첫머리에 강조해서 제시하거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 요약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를 묻는 문제의 경우 글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잘 파악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질문의 주인공을 찾다. 아까 전에 여러분 주제를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지문의 주인공을 찾아야겠습니다. 제목을 묻는 경우 대부분의 지문의 중심 화제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둘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지문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제목을 장식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의 주인공을 찾아야겠습니다. 밑에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예문을 하나 제시해놨는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밑줄을 쳐진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제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那天在你家喝酒 그날 당신 집에서 술을 먹었잖아.
자네 집에서 술을 먹었던 그날에 我看见 나는 보았다네. 酒杯里 술잔 안에 有条蛇 어떤 뱀이 在游动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네. 당시에는 하이파지라 굉장히 무서웠고 不敢喝 마시기 어려웠어. 마실 엄두도 못 냈지만 可你再三全因 당신이 자꾸 마시라고 권해서 出于礼貌 예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我只好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喝了下去 마셨다네. 종나 이후 그 이후로부터 我就中觉得 내가 자꾸 느껴진다네. 肚子里 배 안에 有条蛇 뱀이 在乱窜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什么都 그 어느 것도 吃不下 먹을 수가 없었다네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 술잔에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더 읽어볼게요. 종미 마침내 칸젠 보았습니다. 나장 꽁더 잉즈 그 화살의 그림자를 보았죠. 화살의 그림자가 칭시다 명백하게 토잉 투영되는 것을 在杯中 지우베이 중 술잔 안에 투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잔 안에 뱀이 꿈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잔 안에 꿈틀대는 것은 뱀이 아니라 화살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수이저 따라서 지우더 황동 술이 흔들림에 따라서 나장공 그 화살은 就上 마치 뭐뭐와 같았습니다. 一条蛇 한 마리의 뱀이 在游动 움직이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죠? 더 읽어볼게요.朋友 친구가 칸칸꽁 그 화살을 보고 在看看杯中的蛇影 다시 보았습니다. 잔 안에 그 뱀의 그림자를 보았죠. 恍然大悟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顿时 바로 곧바로 죄도 느꼈죠. 浑身轻松 몸이 가뿐해지고 病也全好了 병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 성어인 杯弓蛇影 바로 이 표현은 잔이 비친 뱀 모양의 그림자는 여기서 요츠얼라에도 유래되었습니다. 렌만 사람들은 용타 그것을 사용하여 비유하였죠. 이션 이회 의심이 심하여 虚惊一场 스스로 혼자 놀라고 自己下自己 혼자 놀라며 의심이 심하여 괜히 놀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적절한 제목을 떠올려봅니다. 지문은 고사성어, 빼이공스어잉,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괜히 놀라다라는 표현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등장인물은 낙광과 그의 친구이지만 이야기 중심에는 술잔 속에 비친 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문에 대한 제목을 묻는다면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 지우베이리더 술잔 속에 뱀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교훈이 되는 내용이 정답이 될 거고요. 제목을 물어봤을 때는 본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제목을 묻는 질문 유형을 파악하자라고 나왔는데요. 最适合 가장 적합한 것은 做上文 본문의 标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요새 제목을 묻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上文 본문에서 主要想告诉我们什么 우리에게 주요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보통 여러분 주제를 묻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上文 본문에서 主要谈的是 주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写这篇文章 이 글을 쓴 目的是什么 목적이 무엇인가. 上文 본문에서 主要争论什么 주요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 내용 찾기 이런 표현들이 질문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나누는데요. 예제 1번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자, 역시나 질문부터 한번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上文 본문에서 主要想告诉我们什么道理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제를 묻고 있어요. 주제를 물어볼 땐 여러분 어디에 정답이 있다? 첫 문장, 첫 단락이나 혹은 마지막 단락에 정답이 있다. 알고 계시죠? 보기 파악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要利用, 이용해야 된다. 自己죠优势, 자신의 우세한 점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번에 过程比成绩, 과정은 성적보다 이이다, 의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보다 의의가 크다. 보통 여러분 과정과 결과, 성적을 얘기할 때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쪽에 치우쳐진 의견은 보통 되게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C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신용을 지키는 것은 销售的核心 영업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要学会 배워야 합니다. 转换思路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想要 하고 싶다면 做好推销工作 판매 업무를 잘하고 싶다면 必须 반드시 能 가능해야 됩니다. 转变思路 사고를 전환하여 适时 시기적절한 때에 采用의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技巧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산人当中그 세 사람들 중에서 只有 오직 다 그만이 做到了 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판매 업무를 잘하고 싶다면 사고를 전환하여 적절한 때에 우회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으므로 정답이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도리, 즉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주제는 첫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죠. 마지막 단락에 사장이 새 직원에게 상을 주는 이유를 말하면서 판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전체 주제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A, B, C는 지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실전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실전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략 PT 확인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를 묻고 있다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주목을 하고 제목을 묻고 있다면 지문의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 중심 화제가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1부분 11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 관련 문제로 주제는 실, 더, 강조 구문입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 더가 있다면 강조 구문을 의심하자. 제시된 어휘 가운데 실과 더가 있다면 강조 구문임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 더, 강조 구문이란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 이 내용 등을 강조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일반 평서문에서는 수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실더 구문에서는 수어 이외에 부차적인 내용인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我们是去年毕业的. 우리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동작이기 때문에 졸업한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작 앞에는 이 시간 강조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졸업을 하긴 했지만 작년에 졸업했다라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한 시간 강조 구문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전략 PT 내용 보겠습니다. 실, 더 구문의 어순입니다. 주어 뒤에 실자를 배치하시고요. 강조 내용. 시간이나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이 있다면 써주시고요. 수어 쓰시고 수어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써주시고 없다면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더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우리는 라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배치되어 있고요. 주어 뒤에 실 배치한 내용 실자 썼고요. 그 뒤에 강조 내용으로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중에서 시간 강조, 취니엔이라는 작년 배치되었습니다. 그 뒤에 B에 졸업했다라는 수어가 나와 있고요. 문장 맨 끝에 더로 마무리했습니다. 我们是去年毕业的. 우리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 작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실, 더 강조 구문 중 시간을 강조할 경우 시간 명사가 강조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실 뒤에 강조 내용 자리에 배치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평서문처럼 주어의 앞 혹은 뒤에서는 시간 강조 구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강조 내용 자리인 실자 뒤 수어의 앞자리인 강조 내용 자리에 꼭 넣어주시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실, 더 구문인지 실 구문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실, 더 구문의 형태는 실이 있는 일반 문장과는 거의 유사하여 헷갈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어와 수어, 목적어를 제외하고 실, 더의 필서 내용인 강조 내용,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이 있다면 실, 더 구문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강조 구문일 경우 실과 수어 사이에 시간 강조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他是什么时候回国的? 그는 언제 귀국했어요? 귀국은 이미 발생한 동작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요. 귀국은 이미 하였습니다. 귀국을 하긴 한 건 아는데 날짜가 언제였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他是3月14号回国的. 그는 3월 13일에 귀국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13일이다 라는 날짜를 시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발생한 동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날짜적으로는 지금 현재 3월 13일이 이미 지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관련 표현 보도록 할게요. 주어 뒤에 실 놓고
장소, 강조 내용 쓴 후에 수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종 나라이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라고 물어봤지요. 오긴 온 건 알아요. 이미 옆에 있으니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 我是从中国来的.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중국. 장소가 궁금해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주어 뒤에 시 배치하고 방식에 대한 강조 내용 넣고 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他是怎样来的? 그녀는 어떻게 왔나요? 라고 방식을 물어봤더니 他是坐飞机来的. 그녀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라는 방식, 수단을 지금 강조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뒤에 시, 목적에 대한 내용 나오고 뒤에 수로 배치되는데요. 他是为什么来的? 혹은 他是怎么来的? 그녀는 어째서 왔나요? 왜 왔나요? 왜? 라는 목적을 물어봤더니 他是 그녀는 왜那件事来的? 그 일로 인해 왔어요. 그 일을 위해 왔어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목적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체 강조도 됩니다. 주어, 실 넣고요. 실 뒤에 주체에 관련된 강조 내용 넣고 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这本书是谁写的? 이 책은 누가 쓴 건가요? 물었더니 这本书是왕教授写的. 왕 교수님이 쓴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교수님이 썼어요. 라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실더 구문의 특징은 주어 뒤에 실, 강조 내용 넣고 수러와 목적어 쓴 후에 문장 맨 끝에 더와 함께 쓰인다 라는 거 잘 주의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강조 구문일 경우 시간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조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어의 앞이나 주어의 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조 내용 자리에 시간 명사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전략 PT에 더불어 전략 PT 옆에 보시면 PT 팁, 실더 구문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예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장투치처 하면 여러분 장거리 버스가 되겠고요. 실자 나와 있고요. 꾸구 하면 고모가 될 것 같아요. 취더 나와 있고요. 쪼 하면 타다입니다. 여러분 실자와 더자가 있으니까 혹시 실더 구문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문장 구조 파악합니다. 주어 뒤에 실 배치하시고요. 방식에 대한 강조 내용 붙인 후에 수러 쓰시고 목적어 있다면 써주시고 없으면 생략하고 문장 맨 끝에 더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설 보도록 할게요. 수로로 적합한 것은 취입니다. 그래서 취와 문장 맨 끝에 붙이는 더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주어는 꾸고 고모가 될 것 같고요. 실 뒤에 오는 방식으로 교통수단인 쪼, 장투, 치처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꾸구, 실, 고모는 쪼, 장투, 치처, 취다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거리 버스라는 여러분 수단,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이시우 하면 퇴직하다, 더자 나와 있고요. 찌우지우 하면 삼촌 나와 있고요. 삼촌 뒤에 실자 붙어 있었습니다. 취니에 하면 작년이라는 시간명사 나왔는데요. 역시나 실과 더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더 구문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여러분 문장 구조 파악합니다. 주어 뒤에 실자 놓고요. 시간 강조 내용 넣어주시고 수러 쓰시고 목적어 있다면 쓰고 없다면 생략하시고 문장 맨 끝에 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러로 토이시우와 문장 맨 끝에 함께 쓰게 될 더자 배치하시고요. 주어 자리에는 찌우지우, 실 뒤에는 오는 시간으로 취니엔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정답은요. 찌우지우 삼촌은 실 취니엔 토이시우다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을 한 건 알아요. 그쵸? 이미 지난 일이니까 발생한 동작이니까. 근데 지금 퇴직하신 게 아니고 언제 퇴직하셨다? 작년에 라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거 잘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태까지 보았던 여러분 전략 PT와 PT 팁,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주체와 관련된 실더 구문을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PT 풀어보세요.